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도 이슈 분석해보고요. 다들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지금 장 분석해서 대응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현명한 투자 조언으로 여러분을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뭐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요. 몇 가지 주식 시장에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경주마에서 물론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시긴 하겠습니다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쓴소리를 오늘 좀 할 각오로 그러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줄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타민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 점을 한번 낱낱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주식 시장의 해답을 찾아줄 바로 경제연구소 홍주원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다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패닉장에 좀 들어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왜 빠지는지,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빠지는 이유를 알면은 사실상 멘탈 관리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지는 이유, 언제쯤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바닥까지 간 상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데일리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투자자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700을 넘어서 2,600선까지 위협을 해서 다들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지금 왜 이럽니까, 외국인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문제고, 그거는 이제 오히려 좀 뒤로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보면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더 빠진다라는 셈이지, 미국도 빠지고요, 유럽도 빠지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왜 이러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뭐 아무래도 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럼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오늘도 1,200원을 훌쩍 넘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들이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유동성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을 외국인들이 대비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엔솔 얘기를 이제 드디어 꺼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과 딱 동시에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따블은 갔지만 따상은 못 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 시총을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잡히고, 이걸 딱 놀라고 분석이 한 30분 지나서 나온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IPO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은 마찬가지지만 의무 보유 확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동안은 주식을 안 팔겠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분들은 한 70%가 1년 내에 안 팔겠다. 물론 이것도 저는 또 꼬집어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총 상위단의 종목이기 때문에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70%가 나는 확약 안 하겠다.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래버렸어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에게 큰 주식을 안겨줬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뭐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회사 입장이나 뭐 제가 외국인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IPO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만약에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그 락업을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흥미가 없다. 근데 외국인들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흥행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일단 없앤 겁니다. 근데 그 흥행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기관 수요 예측했을 때 일경이라는 돈이 모일 수 없는데, 일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흥행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본질 가치보다는 이게 증권회사들이 자신들의 그리고 기업의 이익과 맞아떨어져서 저는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락 걸 건 걸어야죠. 외국인들은 무조건 주고 마음대로 팔아라라고 하고, 개인들은 뭐 정말 치킨값, 소고기값에 만족해야 한다라면 이게 올바른 투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1조 6천억을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게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할 거면은 똑같이 보호 예수 물량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네. 외국인한테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장세가 사실상 폭락장 아닙니까? 예. 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있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1200선을 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유동성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엔솔이 네.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걸 보유를 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장세도 안 좋고 경제 지표도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저 같아도 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팔고 네. 외인들도 팔고 그런데 이걸 기관에서 받고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핵심을 잠깐 다 놓치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밸류를 산정할 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밸류를 보면서 피어그룹이라고 맞췄던 게 CATL, 뭐 BYD 이쪽입니다. 비교 그룹이라는 게 이제 네. 비교 그룹.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단 감사합니다. 예. 편한 용어를 좀 써주세요. 비교 그룹입니다. 예. 동종그룹 예. 예. 정정그룹. 예.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솔직히 CATL이나 BYD는 어차피 중국 정부가 안고 키운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자국 내에서 충분히 크기 위해서 보조금 다 주고 했다 보니까 당연히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밸류가 높죠. 네. 왜 그걸 갖다 씁니까? 차라리 그러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을 같은 밸류를 썼으면 이렇게 고평가가 안 됐겠죠. 그런 예. 상황 쪽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예. 거의 1조 5천억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한국 주식 팔아서 고생시키더니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거 살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근데 또 하나 보게 되면 잘 보시면은 올해 LG에너지솔루션 3분기부터 적자나기 시작합니다. 상반기 좋은 실적 갖고 지금 대비를 시키는데 네. 그러면 다 계산해 보게 되면 올해 해봐야 4분기도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다 NCM 계열 다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 오르다 보니까 한 5천억 수익 날 거예요. 네. 오늘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PER 계산해 보면 200배짜리입니다. 200배짜리를 연기금은 다른 거 다 팔아다가 네. 비싼 거 사고 싼 거 팔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지? 근데 저- 오늘 저- 외국인들이 판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물량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있고요. 있죠.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김민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CLTL과 비교했다라는 네. 건데 이게 그 공모도 이 차제 좀 다 들썩거리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할 때 차용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온다. 네. 그러면 차용주의 본질 가치라든지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그래도 자신 있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 규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상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자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도 이제 증권 방송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뭐 김민수 대표랑 전화 방송 비슷하게 하니까 김민수 대표 급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표가 상장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김민수 대표 급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연불리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도 같은 방송인이니 네. 소위 말해서 나도 연불리 대우를 해다오. 근데 공매도 합니다. 그거를 공매도. 네. 공매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업들이 막 발표하면 연불리급하고 차용주가 같네? 예. 그런 희망을 심어준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모주들이 상장한 이후에 떨어지는 게 네. 그리고 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상장이 이렇게 많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19년도에는 상장이 거의 없었죠. 주시장이 약세니까. 주시장이 상장이 많았던 건 2021년입니다. 네. 2020년에 주시장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IPO가 급증할 때는 주식의 끝물이다라는 주식 교과서도 있어요. 상대 평가를 막 서로 한 물량 쏟아붓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저는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화를 낸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당장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대략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게 70%가 대략 900만 주입니다. 네. 근데 오늘 한 100 정확한 집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한 150만 주 정도 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한참 더 남았네. 한참 더 남았고 네. 이게 또 무서운 게 기관들의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와 주지 않았느냐라고 위안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내일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엔젠솔이 네. 28일 날 그 코스피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라도 그러니까 2차 주식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인덱스 네. 펀드 같은 경우 선물하고 같이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괴리일 때 한쪽을 팔고 한쪽을 사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네. LG 엔솔을 안 갖고 있으면 이 행태를 못 한다라는 거죠. 소위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저는 무서운 오늘의 현상 기관들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는 걸 걔네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끼워 넣자. 끼워 넣어야 산다.
따질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네. 끼워 넣었어요. 네. 근데 그 물량은 28일 이전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네. 오늘 내일 끼워 넣어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기관 물량은 이제 사그라들죠. 아. 근데 수익률은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네. 걔네들 네. 계속 플러스죠. 왜냐하면은 벌써 공모를 했었을 때 가져간 물량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오늘자로 계산해 보게 되면 30만 원 대비해서 벌써 지금 수익권에서 들어오면서 나머지를 끼워 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이죠 지금은. 오늘도 장이 열리자마자 10분 안에 판 분들은 더블 간 거죠. 근데 그 거의 더블 이후에 가까이 이제 갔죠. 뭐 예, 예, 막 예.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처분 못한 분들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150만 주 오늘 물량 나왔다 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더 나옵니다. 외인 물량 더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외인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오늘 연기금이 받아낸 물량을 내일 또 받을 수 있을까가 저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을 주체가 네. 없다고 한다면 내일 더 하락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슈에서 얘기한 외인들 1조 6천억 원 매도 네. 이거였는데 그 이유는 그렇다면 LG 엔솔 그리고 이게 대다수였습니다. 네. FOMC의 발표 예, 이렇게 예.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FOMC가 살짝 묻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표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런 것도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 된다라고 봐요. 사실은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장이 궁금한데 네. 그거는 이슈 정리하고 뒤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좋은데 우리 시장은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적은 나오는 것마다 좀 무색하죠. 네. 뭐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표 주자 IT 부품주들 삼성전기, LG노텍 다 실적 발표하고 특히 LG노텍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신 있게 네. 자본금 가까이를 네. 1조 원대를 광학솔루션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음. 뭐 할까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전장 쪽이죠. 네. 네, 전장 쪽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들을 나오면서 대규모 투자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은 외면하죠. 네. 지금 실적이 이게 뭐하고 투자 잘 모르겠다. 일단은 팔고 보자. 이런 시각이 상당히 높고요. 그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요즘 뭐 철강주 나오는 실적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무슨 뭐 3,000% 뭐 예. 이런 식으로 실적 그렇더라고요. 좋게 5,000% 뭐 네. 이럴 때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기존에 고생했기 때문에 네. 그 숫자를 보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 네. 하이스틸 이런 종목은 실적 발표하고 막 상한가 들어가고 네. 그래요. 점상 같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실적을 볼 때 아우 작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2020년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오히려 그 기저효과와 함께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장은 항상 과거 실적 보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올해 실적을 보겠죠. 네. 근데 지금 나온 실적들을 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다 작년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4분기 내용들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4분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4분기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실적이 이만큼 매출도 괜찮게 좀 늘었고 영업이익에서부터 약간 흔들리는데 순이익이 갑자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나오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수익성을 따질 때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물류비 많이 늘었죠. 네. 거기다가 원자재 많이 늘었죠. 거기다가 인건비도 요즘 인건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네. 그렇죠. 네. 이것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또 보너스 줘야 돼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게 되면 의외로 실적 좀 생각보다 주춤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전체 작년 실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4분기 실적 띄어서 여기서 영업이익하고 이 순이익하고 이어가는 요 단에서 네. 얼만큼 수익성을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기업이 충분히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는 게 맞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주가는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저는 이 실적은 주가를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펀더멘탈이 받쳐져야지 네. 주가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방금 우리 김문수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적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네. 우리가 좀 본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을 흔히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 네.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대부분 한 7, 80%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 시장이 대부분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미래 가치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일단 실적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가 아니라 과거 가치란 말이에요. 네. 과거에 대한 네. 실적이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지표로 주가가 올라간다. 네. 만약에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만큼 막 팍팍 나온다 그러면은 네. 당일 정도는 움직여줘요. 네. 당일 정도는. 근데 그 당일의 급등세가 연일 이어지진 않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적보다 더 중요한, 물론 중요한데 실적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시장의 모멘텀인 것 같은데 지금 모멘텀은 다 어차피 다 상실이 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게 네. 과거의 데이터고 그리고 저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아까 2020년도에 우리가 폭락장 이후에 네. 대상승장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이 주가가 과연 펀더멘탈이 동반된 주가인가를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폭락장에서 상승장이다 하고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투기장이 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과연 실적 때문에 움직였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런 실적들은 그 당시 삼성전자가 거의 막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형주들이 솔직히 한 40% 이상씩 오르고 60% 이상씩 오르고 이런 장세였는데 대형주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상한가 가는 것도 봤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실적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 네.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실적으로도 잘 모르겠다.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떠나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힌트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 주식시장을 합리적 가설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모든 시장의 그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서 합리적 가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네. 지금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행동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합리적이면 네. 합리적이라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주가도 바로 반영이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재가 나오면 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 시간의 찰나밖에 없다라는 네.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은 어떤 뭐 이 펀드멘탈이 안 맞는 시장 맞습니다. 지금 네. 숲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똘똘한 나무도 이 불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장이 힘들다고 해서 맥을 놓으실 필요가 없고 김희수 대표가 뽑아준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좋고 내년 올해도 실적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전 해답을 거기서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프랑스 유명한 그 주식 투자자가 얘기했듯이 주가는 그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 이런 네. 표현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 펀드멘탈은 일직선으로 가요. 네. 하지만 주가는 때로는 펀드멘탈에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만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떨어지니까 오히려 기회를 줘요. 어떤 기업들이 기회를 주느냐?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전 펀드멘탈이 살아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이 네. 예를 들자면 LG노텍이 전장 사업에서 앞으로 초과 수익을 볼 것이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낼 것이다 보면 오히려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좀 더 떨어져라 내가 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저는 이 희망의 빛이다. 글쎄, 뭐 중요한 이런 장이면 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네. 이렇게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돈이 없는 걸 다 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물론 그런 건 있죠. 돈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항상 하는 얘기가 현금 비중을 갖춰라라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네. 물론 지금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알렉산더 엘더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 투자에 쪼그라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네.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쪼그라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라라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의미는 아르바이트라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손절해서 가느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정말로 펀드멘탈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네. 펀드멘탈이 살아나는 종목이 있다라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떨어진 종목을 팔고 사는 게 아니라 네. 펀드멘탈이 살아난 종목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라면
이쪽에서 교체 매매를 그때 가서 교체 매매를 하는 거죠. 미리 팔아놓는 게 아니라 그런 테크니컬한 것도 이거 정말 우리가 지금 상황 뭐 계좌 열어보기도 싫고 압니다. 저도 정말 신용으로 제 계좌 샀다가 담보 부족 걸려가지고 증권회사에 전화 와가지고 정말 똥줄이 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밤에 잠도 안 와요. 와이프 몰래 한 거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저도 이제 그런 거 다 아, 경험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그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러면 장이 올라갈 때 또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저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좋은데 아 이럴 때 꼭 큰애가 장가가겠다 그러고 이럴 때 꼭 딸내미가 시집 가겠다 그러고 이게 저 주식은 떨어져 있는데 주가는 그렇죠. 이걸 또 팔아야 되는 울지 못하는 이런 그렇죠. 분들도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펀더멘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펀더멘탈이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 주가라는 게 펀더멘탈 앞에 앞설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언젠가 만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우리 진행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민들은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게 문제거든요. 3년, 5년, 10년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사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공포가 들이우는 거냐면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포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그럼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면은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점차 해소가 되면 시장 반등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반등이 나와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반등 시기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가 우리가 좀 오늘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슈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시장 정말 답답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세 분은 이런 장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 장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이런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들 많을 한 얘기인데 누가 나한테 장기 투자하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랐을 때 좀 팔면 괜찮은데 올라간 걸 봤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손해가 나면요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라서 한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형주가 한 40% 먹었습니다. 수익 났으니까 팔고 싶은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절대 팔지 말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는 노년에 써라 이렇게 가져가라 그러죠. 10년 아니면 뭐 쳐다보지도 말라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매도하고 싶다가도 아 그게 맞나 봐. 이거 앞으로 한 2, 3년만 더 이러면 나 부자 되겠네.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얼핏 하다가 뭐 삼성전자가 거의 뭐 9만 몇천 원까지 갔을 때도 야 이거 좀 이따 12만 원 이러면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계산기 두들기죠. 밤 몰래 이제 어유 내 돈 이렇게 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엑셀로도 해요 요즘. 그런 엑셀도 하고 자동 계산 수식 계산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하죠. 다 합니다 그거. 결국엔 그 고점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글쎄 말입니다. 가만 보면 그러죠. 아 주식 장기 투자하라고 그랬으면 이제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야지.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사다가 딱 지금쯤 그러니까 한 지난달쯤 와서 보니까 시장이 좀 비실비실하다 갑자기 이렇게 확 밀립니다. 또 사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죠. 원래는 이렇게 더 싸지게 되면 더 많이 사야 되겠죠. 못 나갑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압박이고요. 맞아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지금 자금이 있어도 이런 거친 시장이 오게 되면 못 삽니다. 딱 멈춰 있고요.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은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뭐 단타라고 해서 욕할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위험 회피하고 내가 오늘 중으로 다 끝내고 오늘 현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은 트레이더 좀 안 좋은 말은 단타쟁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꾸준히 갖고 있으면서 시장을 움직이게 되면 이런 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분들이 다 맞다고 보기 힘들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단타로 하다가 물리면 또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자세 이게 좀 돼야죠.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되면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그렇게 크게 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싼 종목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좀 그러니까 나 주린이 1년 차인데 이런 시장 너무 괴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어려우시면 시장 안 보면 됩니다. 안 봤을 거지 않습니까? 네. 보시지 마시고 내가 나의 투자에 대해서 좀 맞는 방법이 뭘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으면은 지금 종목 뭐 갖고 있는 A라는 종목부터 한 3종목을 갖고 있는데 도저히 못 팔겠어. 그러면 A, B, C 그냥 5%나 10%만 팔아보세요. 일단 현금 나옵니다. 네.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거는 진짜 피 같은 돈 20% 30% 손해 본 거 가지고도 좀 네. 만든 겁니다. 네.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해야죠. 그러면 이 진짜 소중하게 진짜 자르고 잘라서 만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응해 볼까. 네.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보지 마세요 이러셨는데 네.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가다가 안 보려고 해도 하루는 못 견딥니다. 가죠. 그리고 이걸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정말 내 피 같은 돈 20% 마이너스 난 걸 팔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미세 조정에 들어간다. 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럼요. 네, 당연히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일단은 그 실전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금 제가 보자면은 네. 저는 이제 일단 실전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왔거든요. 지금 한국경제에서도 제가 과거에 한 2018, 19년도 때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 활동을 같이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사실 이런 리스크들뿐만이 아니라 차트 봐야 됩니다. 차트? 네, 차트 봐야 됩니다. 네. 물려 있는 종목도 다 달라요. 음. 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물려 계실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주 위주일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주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섹터, 물려 있는 섹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네.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차트를 좀 보실 줄 안다고 한다면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시점, 저점이 네. 잡히는 시점이라든가 네. 이런 걸 잡아서 종목은 다 달라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 보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예, 몰탈 시점 잡고 저점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저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왜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발 양적 긴축이 첫 스타트였거든요. 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쭉 빠졌던 거고 그러면은 요번 주는 왜 더 빠졌냐? 조금 더 빠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좀 꼽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미국의 긴축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네. 사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물가나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가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네. 국가가 미국이에요. 물가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네. 지금 결국은 미국이 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FOMC 회의 전부터 립서비스를 좀 해왔잖아요. 립서비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긴축이 더 가팔라지고 더 빨라지고 첫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고 높아질 것이다. 50bp까지 나왔었어요. 금리 인상이 처음에. 근데 지금 발표된 게 0%에서 0.25% 기존 유지를 한다고 했고 물론 긴축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왔던 네. 7회에서 8회까지라는 언급은 전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과도한 긴축은 경제와 시장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긴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 리스크는 점차 해결이 되고 있다. FOMC 회의가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요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시장을 다시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 물량 그 식품 3위 수출국이거든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면 물가는 또 상승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또 급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또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뭐 어찌됐건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긴축이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다가 공포 심리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협상이 되는 수준이 그때가 저점을 잡는 시기가 아닐까
저가 네. 매수의 물타기 시점이 그때다. 그렇죠. 그 저는 한 다음 주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다음 주라면은 설 지나고 네, 설 지나고 그 나서 다음에 네.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궤를 좀 달리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일단 뭐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그 몇 가지 잔소리 한 잔소리를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괴로운 게 계좌 열어보기입니다. 그렇죠. 계좌 열어본다라는 건 정말 가슴 후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드시라면 차라리 저는 어플을 지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지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 많은 투자자들의 그 고전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비스라는 그 투자자가 있어요. 미국의 투자자가 네. 있는데 그 네. 사람이 시장과 떨어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해외에 있으면서 딴 데가 있었군요. 네, 딴 데가 네, 있으면서 네. 이제 정보를 통해 그때 당시 네. 옛날 얘기니까 정보를 네. 통해서 했는데 그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니까 객장에 나오니까 더 주식이 잘 될 줄 아니까 더 안 된 거예요. 네. 너무 소음이 많이 들리니까. 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셔야 돼. 난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 어떤 이유든지 장기 투자하겠다라면 보면 괴로운데 왜 보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라도 차라리 그거를 닫는 게 저는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절대 술 드시지 마세요. 술이 해결하진 않습니다. 저도 술 많이 먹어봤고요. 예. 절대 술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예.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러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네. 잠시만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SNS를 이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을 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네. 이제 하니까 막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이거 지나가죠. 네. 긴 시계로 보면 지나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그건 회피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은 군대 있을 때 얼차례 받을 때 잠깐 눈 감으면 그 시간이지 네. 이거는 눈 감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차라리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호랑이 글에 들어왔다. 네.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왔다. 물려서 끌려왔던 뭐 누가 존버하라서 끌려 들어왔던 내 뒷구건이를 호랑이가 물고 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담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술 드시거나 회피하면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쪼개서 하시든지 네.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지금 나는 너무 손발이 떨리고 네. 주식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모의 투자라도 해봐라. 지금은 좀 네, 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앵커께서도 그렇잖아요. 골프 치다가 골프 안 맞으면 그날 딱 접고 바로 연습장 가잖아요. 연습장 네. 가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전 투자에서 안 되면 쉬어요. 실전 투자에서 안 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건 아마추어건 안 되면 모의 투자를 오세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모의 투자를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은 모의 투자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어플에 모의 투자가 다 있거든요. HTS 이거 핸드폰 다 됩니다. 그런 걸로라도 연습을 지금 하시고 지금은 비상사태예요. 네. 비상사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네. 나에게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이 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네. 그죠? 동의하시죠? 세 분 다? 이미 일단 늦었다라고 봅니다. 이미 늦었다. 네. 매도하기 전까지는 매도한 게 아니니까 네, 일단 네. 기다리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일단 어플을 지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플을 지우면 다음 기회를 어플을 지우면 일단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못 말씀드린 쓰니까. 어플을 지우라는 것은 만약에 장기 투자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어플을 지우시라는 그쵸? 거고 왜냐면 계속 우상향이니까. 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그 존버라고 하신 분들이 그건 심리니까. 내가 네. 5년 10년 하겠다라고 했는데 존버 좋죠.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무슨 지금 1년 지났는데 내가 20% 30% 빠졌는데 괴롭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존버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의 희망이지 존버하실 수 있는 자격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나라 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좀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장기 투자 이건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잘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2020년도 그때 거의 다 들어오셨고 예. 이제 1년, 2년 돼가는데 네. 1년, 2년짜리가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장기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혼납니다. 네,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10년 이상입니다. 네. 딱 지금 들어가서 40% 괜찮아 계속 사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게 장기 투자 관점들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장기 투자를 한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장기 투자를 할 만한 대상물이냐라고 네.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일단 1월 달에만 나온 이제 쏟아지는 기사 대표적으로 뭐 글로벌 얘기는 빼고요. 네. 한국 기업들만 관련된 얘기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시작해서 쭉 나오고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기사. 마지막엔
에코프로비엠이 방점을 찍었죠. 네. 그것도 회사가 입장문이래요. 사과한다고 조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할 줄 네. 이런 일을 입장문이라고 딱 발표하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저희를 깎아먹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장 이렇게 좋은 시장이니까 선진국 편입 해주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다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칠 것들은 고치고 특히 이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대여급이 딱 들어와서 시장에서 교란시킬 걸 뻔히 아는데 왜 정책 당국은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패시브 자금들 다 쏠려서 한쪽은 다 엉망이 되고 결국은 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총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100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네. 한국 시장의 밸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 200조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현재 밸류가 뭐 PR 10배 깨졌다고 얘기를 하죠. 깨졌나요? 이게 딱 떠받치죠 또. 예. 예, 끼어들어오게 되면 네. 오히려 올라갑니다. 한 시총도 2위짜리다 보니까. 그럼 한국 시장이 싼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다 이어지면서 저희가 방치한 건데 네. 이거를 그러면 차라리 뭐 대선 후보나 아니면 정책 관련자나 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정신이 딴 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정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네.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잔고는 그냥 직면한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제 생각인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장기 투자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장 투자 많이 없어요. 다 대부분 생활 투자하시죠. 예, 생활 투자하시고 그러면 장기 투자 첫 번째 장기 투자자는 지금 안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적 지식이 엄청나게 밑바탕이 되신 분들이 그런 많단 분들은 말이에요. 이걸 기회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대부분 생활 투자자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생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진짜 멘탈 많이 나갔을 겁니다. 패닉이죠. 예, 패닉입니다. 그 이 생활 투자자들한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말은 저는 좀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에도 사실 뭐 이제 뭐 전쟁 리스크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어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지금 약 12년째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네. 이제 긴축을 시작을 한 건데 원래는 2019년도에 긴축을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피치 못하게 2년 동안 더 긴축을 그러니까 완화를 더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약 4년 동안에 완화 정책을 썼던 건 네. 2년 만에 한마디로 2배 더블이 된 거죠. 완화가 네. 더블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음.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완화 12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금리 인상을 갑자기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네. 2015년도거든요. 네. 그 당시가 그때 잠깐 빠지는 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으로 빠지는 거는 급락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은 패닉을 처음에 패닉을 줄 수는 있지만 네. 급락장을 만들어내지 못해. 그럼 무슨 얘기냐? 금리 인상은 천천히 진행되고 과도하지 않게 진행이 된다고 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점진적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할 타이밍이 더 많이 남아 있고 내년까지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락 후 횡보하는 장을 예, 상승장이 안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럼 이 급락장만 보시라 이거예요. 네. 제 말은. 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지금 급락장인데 방금 힌트 나왔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급락이 공포지수 때문에 한번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여러분 학습하셨잖아요.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학습하셨잖아요. 무시무시했죠. 네, 올라갑니다. 심리로 떨어진 거는 심리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로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실적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네.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급락장이 아니라 점진적 하락장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네.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과거에 이제 사례를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이제 미국 걸프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90년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라크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면은 단기 급락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반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빠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반등이 나오냐? 급등세예요, 급등세. 네. 급등처럼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저점을 잡지 못하면은 탈출을 못해요. 네. 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전 주가까지 회복을 해줄 거라는 것은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장이 반등을 해줄 때 올라갈 종목들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네.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돈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고평가주, 그러니까 기술주들 위주에서 고평가주들을 고점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대형 우량주를 내가 이제 공략을 하신 건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우량주, 대형주, 이제 펀더멘탈이 동반이 돼가지고 튼튼한 밸류가 갖춰진 이런 종목들을 사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네. 돈이 없어서 물타기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도 다 제자리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리 못 찾아가는 종목들은 뭐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종목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런 기술주들이 고평가주들이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제일 문제되는 건 제약주들이에요. 제약주들. 네. 제약주들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제약바이오에 많이들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네, 네. 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회복 못합니다. 지금은 당장에. 차라리 기술주가 나아요. 차라리 기술주는 지금 메타버스 때 NFT다 막 말이 많으니까 모멘텀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네.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좀 판단하셔야 되는 중요한 게 게 지금 뭐 메타버스나 또 이제 NFT나 이런 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NFT도 그냥 NFT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NFT 기술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딱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non fungible, 그러니까 저 대체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유틸 NFT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저 앵커님 카카오톡 프사도 딱 올려가 있죠. 네. 그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NFT입니다. 지금 앵커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독특한 자산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유틸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즉 이걸 통해서 거래가 돼서 뭔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엔터사들이 우리 이번에 아이돌 데뷔하는데 영상 미공개, 그러니까 데뷔할 때인데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죠. 네, 연습하는 영상 이런 것들 하나 해서 뭐 100개만 한정으로 판다. 네. 이거는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네. 이제 아까 반등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면 오더라고요. 근데 지난 코로나 때처럼 드라마틱하게 올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긴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내가 빨리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근데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건데 네. 핵심인데 현실성은 없다. 그게 지금 이게 그 공포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장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서서히 하락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급격하 하락할 때는 두 가지, 이거는 그 인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대략 한 20조 정도 달하는 신용 잔고가 있으신 분들, 어제 이제 빠져서 오늘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신용이 노출돼서 내일 증권사에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설 연휴 내내 잠 못 주무시죠. 네. 돈을 메꿔서 다음날 아니면 이거는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전화 받으셨던 분이 오늘 돈을 못 메꿨다라고 네. 하면 이게 내일 아침에 이건 기계가 내버리거든요. 네.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기계를 네. 반대면 내니까 물량이 물량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서 3월 15일 날 2020년 저점을 찍었던 게 네. 그 순간은 무조건 반대매매였어요. 네. 반대매가 반대매를 불렀던 상황이었고, 이게 또 반대매가 반대매 부르는 상황이 또 무서웠냐면 종목이 큰 폭으로 한 종목이 빠지면 기관의 로스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관들 스스로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보유 종목이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무조건 팔아라. 네. 이거는 또 그것도 기계적이에요. 네. 안 그러면 감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물량이 지금까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예. 단기적으로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계적인 물량이 나와줘야 돼. 이건 사람의 심리와 상관없이 아무리 공포에 질렸다 하더라도 내 재산 모은 거 1,000만 원, 1억 내일 날라가요. 증권에 전화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해도 그건 기계적으로 나가버려요. 네. 그 물량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주식은 피를 봐야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지금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다라면 저는 그 현금 정말 소중히 잘 간직하시고 정말 현금 간직하시고 분명 기회는 옵니다만 네. 섣불리 기회를 예단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들어갈 때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맥을 지금 소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맥을 잘 못 짚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그건 김 대표의 맥이죠. 네. 아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연준이나 뭐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하게 되면 단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건 크게 해결된다? 생각 안 쓰는데 예. 예. 지금 중요한 게 경기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나 대부분 앞으로 경기 흐름들을 다 같이 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작년부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선진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국가가 끌고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중국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누가 한 10개월 동안 끌고 갔냐면 한국이 끌고 갔습니다. 그만큼 수출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 경기 선행 지표가 글로벌 어떤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만큼 민감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꺾였냐면 작년 말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최소 6개월 걸립니다. 회복할 때까지. 근데 이걸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느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연준에서도 오늘 가장 많이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 예. 그러니까 즉 이게 원활하게 물류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급 부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게 많다. 근데 기존에는 연준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단발성으로 안 끝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네.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코로나입니다. 맞아요. 네. 코로나인데 그럼 코로나가 지금 이제 변이가 들어가서 오미크론으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는 다시 정상화시킨대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이거에 대한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을 찾아가야 되겠죠. 원인이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붙들고 들어온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변이가 이 오미크론이 지금 남아공이나 영국을 보게 되면 급증했다가 또 빨리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는 백신 패스도 필요 없다고 할 많은 정도로 나라들이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냥. 이게 감기화 되는 예, 거죠. 예, 예. 감소하고 가겠다는 좀 거잖아요. 풍토병 같이 예, 되는 예. 거죠.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행돼서 우리도 그냥 괜찮아. 이거 감안하고 이제 정상생활로 가기 위한 뭐 단계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풀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로 그러면 경기에 관련돼서 위축됐던 흐름들이 네. 이제 정상화 될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좀 더 줄어들 거고 여기서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이 네. 예, 작년 12월부터 이제 꺾였으면 네. 이게 회복되는데 6개월은 걸린다고 그렇죠, 하셨으면 그렇죠.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건데 전반기는 좀 힘들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결국에는 확인되기 시작하게 예. 되면 그때가 딱 나오면서 맞을 예. 이 시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전반기에는 일단 너무 떨어졌다. 요때다 해서 그냥 확 들어가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찍어도 네. 이럴 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눈치만 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박스권 비슷한 장세가 저점을 네. 다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 이번 주는 이렇게 갔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 지나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 지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코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고전에 잠깐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는 5년, 10년 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주가랑 만날 것을 예상하고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내가 버텨낼 것이다라는 여유자금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누가 방송에 살해서 A라는 종목을 샀다. 근데 물렸어. 그러면 물어보죠. 야, 기업 망하는 거 아니지? 나 자식한테 물려줄게.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방치예요. 그걸 좀 구분해 드리고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방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설 연휴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을 끌려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뭐 그건 이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또 한 가지 단점은 일단 지금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총대를 쉽게 매지 못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기업 공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야놀자, 뭐 카카오 엔터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또 물량이 쏟아붓는 거죠. 아주 그냥 물동이로 쏟아붓습니다. 이런 것들 오게 된다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몸을 신중하게 움직여라. 소중한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뭔가 내가 연습이 되면 그걸로 움직이시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물타기인데 네. 물타기도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물타기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안 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8만 원이니까 싸다라고 하는 물타기는 전 의미 없습니다. 그 종목이 나한테 없다. 알겠습니다. 계좌가 없다. 네. 그 계좌에 내가 A라는 종목이 없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사고 싶다. 네. 그럼 물타기 하시고요. 내가 그러니까 싫다 그럼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직은 섣불리 물타기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떨어졌어요. 반등이 분명히 옵니다. 네. 예, 이 심리적으로 떨어진 거는 반등이 무조건 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그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를 딱 이야기를 드릴게요. 핵심은 설 이후에 네. 반등이 오냐 안 오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5년 1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장이죠.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반등이 옵니다. 네, 반등이 온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대표님들처럼 그 의견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펀더멘탈 보고 밸류 보고 이거 보유를 해야겠다 하면은 네. 그냥 삭제하시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은 네. 저는 이제 오늘 생활 투자자분들께 좀 한마디를 드릴게요. 지금은 반등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반등이 언제냐? 이런 리스크들이 다소 완화가 될 때예요. 공포에 사고 열광에 팔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광에 사고 공포에 팔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보유를 하시던 아니면 지금 뭐 저가 매수를 하시던 그거는 본인의 투자 스킬에 따라 다르겠지. 저가 매수 나눠서.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본인이 투자 고수야. 네.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죠. 왜냐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걸 왜 매수를 안 합니까? 매수를 해야지. 근데 내가 투자적으로 좀 지식이 네. 낮고 좀 이렇게 스킬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유를 그냥 현금 보유를 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물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말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설 연휴 기간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연휴 기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긴 어,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미국은 반등할 것 같은데, 그래. 네,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죠. 네. 네, 특히 한국이 내일도 만약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이제 시장은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끌고 다닙니다. 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또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같이 갑니까? 시장이 안 빠지는 듯하죠.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지죠. 내일 시총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내일 들어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시장이 다른 것들을 살까요? 안 삽니다. 네, 그냥 같이 밀려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요 현상이 아마 한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국내에 안고 있는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한 네. 2월 9일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살얼음판 또 살얼음판입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하고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6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